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말이죠. 전셋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을 하면요. 이러다가 이 전셋값이 집값을 따라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전셋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눌러주신 센스 아시죠? 네, 먼저 이 전세가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전세가는 매매가와는 다르게요. 이 거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래의 가치가 아닌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를 나타내서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전세가의 특징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요, 특히 세금과 이 대출을 강화한 9.14 대책 발표 이후에 이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이 전세값은요, 0.1%밖에 상승하지 않은 거의 하락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전세가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요. 집값 상승을 본격화한 7월부터는요. 그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럴 만한 것이요. 집값 상승기에는 이 낙폭이 당연히 커지고요.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기에는 이 낙폭이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상승기에는 이 전세가율이 낮고요. 그리고 하락기에는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또한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요. 이 둘 간의 키 맞추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찌되었건 9.13 대책 이후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전세가에 의한 평가는요. 안정적이다.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올해 11월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체 전세가율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강남구와 강서구였습니다. 서울의 전체 전세가율은요. 10월에는 57.6%였고요. 11월에는 57.2%로 0.4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것에 비해 강남구는 10월에 46.8%에서 11월에는 48.3%로 전월 대비 무려 1.5%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강서구는요. 10월에 58.6%에서 11월엔 58.9%로 0.3% 오르면서요. 전월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서울은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강남구와 강서구는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입제도 개편과 자유령, 사립고, 그리고 특수목적고가 폐지가 되면서요. 입시제도에 변화가 있었죠.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미리 방학을 앞두고요. 발빠른 세입자들이 좋은 학군에 있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의 시작점은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12월 16일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그런 상황이죠.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대치동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 주변 아파트들은요. 전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대치동 일대는요. 정말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151.31제곱미터가요. 지난 11월 7일 20억 원에 전세계약이 됐었는데요. 이달 14일에는요. 같은 면적 비슷한 층에 거래된 금액이 25억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매물이 24억 원 선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무려 한 달 사이에 5억 원이 상승을 했네요. 양천구 목동으로 가볼까요? 목동 2단지 전용면적 97.92제곱미터는요. 지난 1월에 6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지난 19일 8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1년 만에 2억 원이 올랐네요. 이번에는 노원구 중계동으로 가볼까요?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있는 동도 센트리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요. 11월에 6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번 달 13일에는요. 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약 5천만 원이 오른 셈인데요. 왜 이렇게 전세가가 난리가 난 것일까요?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즉 수요는 늘었고요. 공급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대입입시 제도 개편이고요. 둘째, 대출이 줄어들거나 막혀서 집을 사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그냥 전세로 눌러앉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셋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요. 나중에 싼 값에 청약을 하겠다라고 청약 대기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넷째,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1주택자도 이제는 거주를 10년 해야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실제 집주인들이 거주를 하려고 속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유 기간도 변경이 있었죠. 예전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을 보유했으면 됐습니다만 이제는 여러 집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 채 외에 나머지 주택을 판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 매물도 이젠 잠긴다라고 보셔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대치동 일대, 그리고 목동 일대, 중계동 일대의 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또한 그 학원과 가까이 들어가지 못한 세입자분들은요, 그 인근으로 퍼지겠죠. 그러면 그 일대도 전셋값이 오를 것입니다. 또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은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데 전셋값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값도 따라서 올라가는 패턴을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규제를 내놓아서 집값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요, 정부의 규제로 보유세나 아니면 취득세 같은 것이 올라가면서 내야 할 세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요. 세입자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야 하는 그야말로 주거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거론되는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것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대책을 내놓아서 우리 세입자분들을 좀 빨리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0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